네, 안녕하십니까. 제75회 심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세 번째 복습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현대사 마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34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 또 조선 태영령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일종의 무단 통치 시기였던 1910년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910년대 대표적인 법령이 있죠. 선지 5번 같이 회사를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 자, 이 회사령은 한일 합방이 있던 바로 그 직후 1910년 10월달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답 쉽게 1910년대 회사령 찾았습니다. 나머지도 또 다 중요한 연도들이니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선지 1번 미스야 협정은요, 바로 1925년에 그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하고 또 당시 만주 군벌 측하고 일종의 독립군을 잡아다가 주면은 돈을 준다, 그런 내용으로 협정을 체결한 것이 미스야 협정 1925년. 요것도 종종 나오죠. 또 선지 2번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요것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73에 37번 문제도 나왔는데요. 이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라는 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위험한 행동을 실제로 결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종의 관시법 같이 저 사람은 머릿속이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관시법 같은 것만으로도 막 잡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바로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니까 한창 일제가 이제 전쟁에 몰두하고 있던 1930년대 말이나 딱 40년대 전반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연도를 말씀드리자면 사상범 예방 구금령은 41년이었고요. 선지 3번 방문국이 설치되어 한성손보, 이거는 조선 때 1883년이었고요. 선지 4번 황국중앙 총상회가 상권 수호운동, 이것도 대한제국 시기인 1898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황국은 즉 대한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35번 가겠습니다. 35번도 일제 시기 어느 시기를 묻는 건데요. 자, 대홍수의 재난에서 조선의 형제들을 구하라. 자, 이렇게 대홍수로 중부지방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답니다. 특히 이 연도를 알 수 있는 것이요, 재작년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 또 다른 말로 일본식 발음으로 간도 대지진이라고 하는데, 이 관동 대지진은 바로 여기서 재작년이라고 하는 그 해가 1923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923년보단 2년 주니까 바로 이 대홍수가 난 해는 1925년이고요. 우리가 종종 기상예보에서 이렇게 대홍수 얘기할 때 이른바 을충년 대홍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1925년 그 을충년의 대홍수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참 8월 들어와서 폭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마 한능검 시험 보신 분들도 폭우 피해가 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시기가 1925년이니까 하여튼 1920년대 중반쯤의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선지 1번 영선사 일행으로 청해 가는 생도. 자, 벌써 1920년대 하면 청나라는 망하고 없었을 때고, 하여튼 영선사 하면요, 바로 1880년대 당시 청나라가 한창 서양무기 따라 배우자는 양문동 하고 있을 때 이제 청나라 가서 배우라고 조선에서 보낸 사람들이 영선사고요. 바로 선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부터 설립이 되었으니까 바로 1925년에도 계속 있었겠죠. 이 경성제국대학 하면 또 연결되는 것이 그 앞전에 20년대 전반에 이제 조선에서도 좀 밀립대학을 설립하자,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었는데 이제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하면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좌절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경성제국대학 연도만 알면 답은 찾을 수 있겠습니다. 또 선지 3번 국제보상운동은 아직 대한제국이 살아있을 때인 1907년이고요. 또 선지 4번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인 교사, 예를 들어서 이 헐버트 같은 분인데, 하여튼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건 바로 1886년에 이른바 근대식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고, 특히 양반이라든지 그런 귀족 자제들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유경공원은 갑오개혁 있을 때 폐지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6년부터 94년까지 있었고요. 또 선지 5번 전차 개통식에 참여한 한성전기회사. 자, 서울에서 처음으로 전차가 개통되었던 때는 1899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번 갑니다. 36번 가운동의 배경입니다. 파리 강화회 하면 역시 1차 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했던 회의고, 특히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니까 금방 3.1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3.1운동의 결과가 아니고 이번 배경으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금방 답 찾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선지 5번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했던데요. 근데 불행하게도 일본은 1차 대전의 패전국이 아니고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승전국 식민지에 대해서는 좀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되기가 어려웠죠. 답을 일단 찾았고요. 선지 1번 간도 참변으로 민간인 학살되었다. 이거는 3.1운동 이후에 1920년의 일이죠. 즉 만주 지역에서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계속 일본군이 패배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조선인들이 살던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보복하는 그런 내용이 간도 참변이 되겠습니다. 또 선지 2번 민영기를 대표로 한 보빙사가 파견되었다는데요. 이건 보빙사는요,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된 바로 다음에 이제 일종의 답방하는 사절단 형식으로 해서
보낸 것이 모빙사고 하여튼 83년의 일이었습니다. 또 선지 3번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서거했다. 자, 순종의 서거일을 계기로 해서 일어났던 만세운동은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었죠. 또 선지 4번 언론사의 주도로 분하루운동, 바로 이 언론사는 동아일보였고 일종의 문맹 퇴치 운동 또는 농촌 개몽 운동이었습니다. 하여튼 분하루도 운동은 1931년부터였습니다. 그 다음 37번 가겠습니다. 37번은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한종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얘기인데, 자, 1915년 대구에서 박산진 등이 국권 회복을 위해 조직한, 그럼 벌써 답 나왔죠. 이 단체는 대한광복회가 되겠습니다. 한능검 시험에서도 대한광복회 활동들 종종 나오죠. 이렇게 군자금 모금과 7일 관리 처단을 주도했다. 근데 이분은 박상진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고 대구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하는데, 바로 이 박상진, 김한종 이분들에 대한 사형 판결문이 앞전이 아니고 한 66회 38번 문제 바로 그 사형 판결문이 자료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대한광복회에 대한 거 찾아보면요, 선지 1번 금방 찾을 수 있겠습니다.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 결사였다고 하는 점이고, 또 하나를 들자면 또 하나 특징은 공화정을 지향했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군주정이라든지 뭐 입헌군주제가 아니고 공화정을 지향을 했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요, 이렇게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독립운동가들이 군주제하고 공화정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변천되어 갔나, 바로 그것이 이제 얼마 전 있었던 2026학년도 법학 적성시험 리트라고 그러죠. 그 리트 언어위의 문제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 바로 그 중에 이 대한광복회가 공화정을 지향했다고 하는 것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전에도 그 조광조의 혈량과 관련돼서도 저희 채널에서 리트 영상 문제 해설을 올려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 영상 다음 주에 올려드리는 영상에는 바로 그 법학 적성시험 금년 문제 중에서 바로 대한광복회가 나온 지문, 또 뒤에서 또 봅니다만 대동단결 선언도 나왔었거든요. 그 리트 지문을 해설하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지 2번 정오의 선언에 영향으로 결성되었다. 자, 정오의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1926년에 사회주의 단체가 사회주의자들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끼리 연합하자, 그런 발표를 한 것이 정오의 선언이고요. 바로 그 영향으로 결성된 단체는 바로 신간회죠. 바로 1927년 일제강점기 내 조선 국내에서 최대의 민족운동 단체 신간회였습니다. 또 선지 3번 조선혁명선언, 이건 단체 신채호 선생이 쓴 것이고, 하여튼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것은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이었고요. 선지 4번 중국군과 함께 영능가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자, 이건 늘 얘기 나오는 30년대 전반에 만주사변 이후에 이제 중국군 의용군과 조선인 독립운동 부대가 같이 연합한 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남만주 지역에서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영능가 전투에서 큰 전과를 놀랬다고 하는 것이고, 또 뒤이어서 이제 아마 뒤에 가 보면은 북만주에서의 지정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 또 좀 이따 문제 나오겠습니다. 그다음 선지 5번 만민 공동에 열어서, 바로 이건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38번 갑니다. 38번 문제는요, 이번 시험 세트에서 좀 고난이도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법령 같은 것이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인데, 가부터 보겠습니다. 대한국은 세계 만국의 공이 있는 자주 독립제국이다. 그럼 여기 대한국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제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대한제국의 정치는 전제정치, 또 대한국 대왕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바로 이거 1899년에 반포된 대한국 국제가 되겠습니다. 금방 알 수가 있고요. 또 나를 보겠습니다. 중추원 쭉 나오는데, 원래 중추원이라는 명칭이 조금씩 역할은 좀 변천이 있었습니다만, 이 명칭 자체는 1890년대부터인가 하여튼 해서 쭉 일제강점기까지 계속 이 중추원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애매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요건 나는 잘 모른다고 치고요. 다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 헌법일 텐데, 자, 이게 쭉 보면은 언제 제정된 헌법이냐면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고요. 특히 초대 국회, 바로 이 초대 국회의원 얘기하는 겁니다.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니까 이른바 제헌국회라고 불리는 것이고, 그 초대 의원 임기는 지금처럼 4년이 아니고 2년이었습니다. 바로 1948년 제헌국회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럼 제헌국회가 제정한 최초의 헌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라번 보겠습니다.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 즉 경술국치일이죠.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인. 자, 이 얘기가 뭡니까? 황제가 주권을 포기했으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백성들이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즉 민권이 발생한 시점이요. 옛 한국의 마지막 일일은, 즉 신한국 최초의 일일이다. 즉 이제 더 이상 군주제가 아니고 이제 공화제로 바뀌었다. 그런 개념을 발표한 것이 1917년에 상하이에서 발표된 대동단결 선언이었습니다. 이 대동단결 선언 앞에 45번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한광복회를 거쳐서 대동단결 선언 등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군주제하고 공화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의 변천을 가져왔는가 그 얘기 이 영상 다음 주에 영상으로 법학 적석 시험 지문을 같이 해설해드리면서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나는 제껴두고요. 가 대한국 국제 그리고 다는 첫 번째 대한민국 헌법 또 라는 이제 대동단계 선언이니까 이 가나 라만 가지고 순서를 맞춰보면 가가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이 라고 그 다음이 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가라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거는요 2번하고 3번인데 결과적으로 답은 3번이거든요. 자 일단 이 나의 중추원 관제에 대해서 이게 그렇죠 이게 중추원 관제 또는 중추원 관제 개편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게 독립협회에서 관민공동회를 개최하면서 중추원을 의회 비슷하게 개편하자 그런 건의안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이렇게 독립협회 건의를 반영해서 중추원 관제가 이렇게 발표가 된 것이 1898년 11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국 국제보다도 먼저죠. 자,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연도가 좀 애매할 때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요. 자, 이렇게 중추원이 아래 열거한 사항을 심사하고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인데 법률 칙령 제정을 폐지 개정. 자, 그러면 이 대한국 국제는요. 황제가 입법, 사법, 행정 뭐 모든 권한을 다 가지는데 이렇게 황제 말고 민간이 이렇게 법률이라든지 칙령을 제정 폐지 이런 거 하는 거에 관여하게 놔두겠습니까? 자 그리고 특히 여기 이제 중추원 구성을 보면은 절반은 정부에서 나라의 공도가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그 절반은 인민협회 여기서 인민협회는 독립협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여튼 인민협회 중에서 27세 이상으로 어쩌고저쩌고 선고한다. 자 이런 전제군주제를 표방한 이후에 바로 이런 나 같은 이런 중추원 기능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혹시 이제 이것이 대한제국이 망한 후에 일제강점기 때의 중추원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 법률이나 칙령은 일본 땅 본토에서 정하는 것이고 조선 땅에서는 법률이나 칙령 이런 거 제정 폐지하는 거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이렇게 절반을 이민협회 중에서 즉 민간에서 절반을 추천하고 뭐 선고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나의 중추원은요, 이 대한국 국제 발표 이후도 아니고 일제강점기도 아닙니다. 즉 바로 대한국 국제 이전, 즉 바로 독립협회가 헌의 6조를 통해서 건의한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발표된 것입니다. 역시 그런 점에서도 나가 가보다 먼저라는 걸 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답은 나가 가보다 먼저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일단 가타라를 먼저 확실히 알면은 나는요 이렇게 정확한 연도나 시기를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논리적으로 봤을 때 가보다는 좀 앞에 시기라고 할 것이다. 가보다는 앞에 시기라는 감을 잡으면 답을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39번은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어느 지역인지 보겠습니다. 이 가 지역으로 이주한 한인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네, 이민자들은 1905년 이 가의 유카탄 반도, 자, 유카탄 반도 하면 멕시코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기 키워드가 에네켄 농장이 나왔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을 가리켜서 부르는 거고, 바로 이 에네켄 농장, 멕시코 얘기가 바로 앞전 74회 41번 3번 선지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하면 역시 또 선지 4번 같이 숙무학교가 키워드죠. 네, 숙무학교라는 키워드는 좀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멕시코라는 것만 알면은 나머지는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겠습니다. 선지 1번 한인자치기구 경학사 그러면 바로 서간도 지역이죠. 그래서 순서가 경학사 부민단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고 하여튼 경학사도 바로 앞에 74에 33번에 나왔기 때문에 낯설지 않을 것 같고요. 선지 2번 권업회 조직 뭐 늘 나오는 겁니다. 바로 연해주 지역이고요. 또 선지 3번 중광단 이 얘기는 또 바로 대종교 계열의 중광단 얘기 나오면 요건 북간도 지역이고 또 이 중광단이 나중에 이제 군사 조직으로 확대 개편된 것이 북로 군정사가 되겠죠. 또 선지 5번 이별 독립선언서글은 바로 3.1운동 직전의 도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번 갑니다. 네, 40번은 이제 소작쟁이에 관한 문제인데요. 전라남도 신안군 당시 무안군 한 섬에서 그 섬에서 소작인의 대표와 지주 문제철 사이에 맺어진 화해 조건입니다. 이 문제철도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 관련돼 가지고서 나름대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1년에 걸쳐 저항을 해가지고 이렇게 화해 조항을 맺었다고 하는 화해 조건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얘기 암태도 소작쟁이고요. 암태도 소작쟁이가 23년에서 24년에 걸쳤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 사건 이후 사실은 뭐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 1번 양전사업이 실시되어 지계가 발부자. 지계하면 흔히 광무개혁의 하나로 잘 나오는 것이죠. 즉 토지 소유권을 확인해주는 그런 문서 같은 것인데 이 광무개혁 특히 1901년부터 지계 아문이 설치가 돼가지고 지계 발급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선지 2번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방공령 즉 뭐 쌀이나 곡물 같은 거 일본에 유출하지 말라고 그렇게 함경도 황해도 관찰사가 선포한 건데 이건 주로 1889년의 일이었고요. 이제 요거하고 특히 연관되어서 항상 체크가 되어야 될 게 이제 일본하고 사이에 방공령의 근거 조항을
약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83년도 조일통상장정기라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곡물 유출을 금지하는 방공령을 발표했던 뭐 최소한 어느 정도 뭐 몇 개월간의 기간을 두고서 이렇게 선포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기간을 어길 경우에는 또 일본 측에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9년에 있었던 방공령 선포도 이렇게 조일통상장정에서 정했던 기한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또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됐었습니다. 하여튼 이 기왕 방공령이 나온 김에 방공령의 근거가 되는 조선하고 일본의 약정은 조일통상장정이다. 한 번 더 체크하면 좋겠고요. 답은 바로 선지 3번입니다. 전국 단위 조직인 조선농민총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뭐 종종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1927년에요. 조선농민총동맹도 있었고 노동총동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농민을 합한 조선 노농총동맹은요, 그보다 앞에 24년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노농총동맹하고 농민총동맹 그 순서만 헷갈리지만 않으면은 이 암세도 소작쟁이 이후에 27년에 조선농민총동맹 결성된 선지 3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또 선지 4번, 이건 좀 약간 생소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개념인데요. 일본의 토지 침탈에 맞서 농광회사가 설립되었다. 이건 좀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농광회사는요, 아직 대한제국 때인 1904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아마 모처럼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이나 뭐 그 다음에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선지 5번, 토지조사령은 뭐 당연히 1910년대 대표적 정책이니까 금방 답이 아닌 걸로 제낄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 다음 41번 갑니다. 41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잡지 한글을 발행했고요. 또 한글 맞춤법 통일한 개정 심판을 뭐 발매했다고 합니다. 이 한글 맞춤법 통일은 바로 조선어학회가 처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나온 것이 아마 1933년이고요. 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최근 훈민정음 해례본의 발견으로 한글 창제일이 명확해졌다. 이제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한글날을 창제일에 맞춰 10월 9일로 시정한다고 하네. 이것도 역시 조선어학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선어학회는 그 전신 이름이 조선어연구회죠. 근데 혹시나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내려고 맘먹었다면 사실 한글날의 기원이요. 먼저 조선어연구회 때 1926년에 가게날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발표했고, 그러다가 28년에 한글날로 이름 바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선어연구회로 헷갈리게 문제를 냈을 거면 그 조선어연구회에 해당되는 선지가 있을 텐데, 뭐 다행히도 조선어연구회에 해당되는 선지는 없습니다. 하여튼 뭐 이것이 워낙 한글 맞춤법 통일한, 그리고 뭐 한글날을 처음 만든 지 꽤 된 시점인 것 같으니까 뭐 조선어학회로 감을 잡는 데 뭐 큰 어려움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때는 1940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조선어학회라는 거 알면 답 4번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 전까지는 완성을 못하고 해방 후에 한글학교 때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선지 1번부터 보면 좀 생소한 개념들이 좀 나왔습니다. 최초로 한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했다. 자, 최초로 한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했으니까 왠지 최초자가 들어가니까 조선어학회보다는 좀 앞에 사람이나 단체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것이요. 최초로 한글에 띄어쓰기 도입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존 롤슨하고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이렇게 그 1877년에 최초로 한글에 띄어쓰기 도입했다고 했고, 바로 이제 이것이 나중에 독립신문의 그룹까지 이어졌다고 하네요. 네, 좀 재밌는 내용입니다. 또 선지 2번 국어 문법서인 대한문전 편찬자, 대한문전은 바로 서유견문록을 썼던 육일준이 1909년에 편찬한 것이고요. 선지 3번 태극서관을 설립해서 서적보급. 자, 이건 태극서관 하면은 신민의 활동이었죠. 또 선지 5번 국문연구소, 이건 아직 대한제국이 살아있을 때 주시경 등이 활동했었고 1907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42번 갑니다. 42번은요, 일제강점기 때의 새로운 근대문화와 관련된 문화적 현상에 해당되는 거, 가장 적절한 거 잘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지 1번 금방 답 찾을 수 있겠네요. 나훈구의 영화 아리랑이 상영되었다. 이 나훈구의 영화 아리랑이 상영된 때가 1926년이고요. 바로 이 시험 보기 얼마 전에 바로 앞선 7월 달에 이 원래 나훈구의 영화 아리랑이 지금 필름은 없어지고 발견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필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본 스틸 사진이 발굴되었다고 앞전 7월에 크게 뉴스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이 간행되었다. 이거는 아직 대한제국 때인 1898년의 일이고요. 또 선지 3번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 그리고 선지 4번 잡지 사상계엄. 다 이건 뭐 정확한 연도는 모른다 하더라도 6.25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0년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는 자유부인이 출판된 데는 54년이고요. 잡지 사상계는 그 장춘환 선생이 53년에 창간한 것인데, 하여튼 정확한 연도는 모른다 하더라도 자유부인이라든지 사상계 이런 키워드들은 1950년대 모습이다. 체크해두면 또 다음 시험쯤 나올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또 선지 5번 아침 이슬 등의 금지곡. 자, 이게 73회 처음 41번에 나왔을 때는 좀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상당 킬러 문제라고 좀 원성이 높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한번 기출 나오니까 더 이상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하여튼 아침 이슬 등의 고기 금지곡으로 지정이 될 때는 바로 박정희 정부 때 유신 때인 1970년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번 갑니다. 43번은 일제강점기 무장투쟁부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쭉 보면은 키워드가요, 바로 40년 9월 충칭하면 다 끝났죠. 그리고 총사령관은 지청천 장군입니다. 바로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광복군이 되겠습니다. 그럼 늘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선지 2번 같이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징호작전 준비, 아니면 뭐 영국군과 뭐 연합하여 인도 미얀마 전선 참여 뭐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 답 금방 찾았습니다. 선지 1번 청산리에서 일본군에 맞서 승리. 바로 청산리 전투 1920년에 있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중앙단 말씀드리면서 북노군정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좌진 장군의 북노군정서, 또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등등이 같이 그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을 했고요. 선지 3번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돼요. 늘 나오는 거의 정답이 될 가능성이 없는 늘 오답으로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된 조직은 동북인민혁명군이었고요. 선지 4번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요건 아까 전에 그 남만주 지역에서는 30년대 전반에 바로 만주사변 이후에 한중 연합작전, 남만주 지역에서는 조선혁명군이라고 그랬고요. 또 북만주 지역에서는 독립군의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가 되겠습니다. 특히 항상 이 한국 광복군이든 한국 독립군이든 그 지청천 장군이 나오는 데는 꼭 광복군하고 한국 독립군이 꼭 같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같은 인물이 관여해서 좀 헷갈리라고 낼 수도 있고 하는데, 워낙 뭐 단골로 나오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뭐 절대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선지 5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그럼 바로 김원봉 등이 결성한 38년 조선의용대가 되겠죠. 다음 44번 가겠습니다. 역시 일제강점기 어느 시기에 대한 문제인데, 뭐 이건 거의 이제 전쟁 때가 나올 달이라고 하는 거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각종 노크르, 생활용품 공출, 맞아.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전쟁 확대했던 바로 1930년대 후반부터의 그런 시기가 되겠죠. 늘 나오는 민족말살 정책, 아니면 뭐 인적자원, 물적자원 수탈, 그런 얘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바로 답 2번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애국반 조직, 그 다음에 답 찾았고 선지 1번 보면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신문지법 제정인데요. 이게 마치 내용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 법 같은데 이게 아직 대한제국 때입니다. 1907년에 신문지법이 제정됐고요. 이 얘기는 71회 32번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선지 3번이요. 경복궁에서 최초로 조선물산공진회 개최. 자, 이렇게 일본이 조선을 통치한 다음부터 조선이 많이 이렇게 개선되었다, 그런 걸 과시하는 목적으로 바로 1915년에 경복궁에서 일종의 박람회 같은 거죠. 조선물산공진회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 조선물산공진회는 시기도 또 중요하지만 이제 항상 그 궁궐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가끔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 조선물산공진회는 경복궁에서 개최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또 중요한 개념이고요. 선지 4번 재정고분 메가타 나오고 화폐 정리 사업하면 요것 역시 대한제국 때인 1904년부터 5년까지 모습이고요. 선지 5번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규정한 제1차 조선교육령인데, 물론 정확한 연도는 모른다 하더라도 왠지 제1차니까 이렇게 일제강점기 거의 끝물에 박고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감으로도 역시 5번은 제껴야 되겠고요. 하여튼 정리하자면은 이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규정한 1차 조선교육령은요 1911년 즉 한일합방 직후에 이렇게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연도가 71회 40번 연표 문제 때 바로 맨 끝에 왼쪽 끝에 이렇게 1911년 1차 조선교육령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억 나온 김에 또 2차 조선교육령은 이게 연도 외우기가 쉽습니다. 1차 조선교육령은 딱 1자가 들어가니까 1911년, 2차 조선교육령은 2차가 들어가니까 1922년이고요. 특히 이제 보통학교 수업연한과 관련돼서 2차 조선교육령의 특징은 수업연한을 6년으로 늘렸죠. 그 다음 45번 가겠습니다. 제 45번 해방 후에 현대소로 가겠습니다. 자, 상당히 자료가 긴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뭐 하면서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그 유명한 김구 선생이 이렇게 그 48년 4월달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앞두고서 남북 협상을 김규식 선생하고 같이 하러 평양으로 가기 전에 바로 그 유명한 성명이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단독 정부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 이후의 일은 뭐 50총선거라든지 단독정부 수립이라든지 뭐 그런 거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바로 선지 4번이 답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0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게 48년 50총선거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 선거를 통해 가지고 아까 전에 38번 다 자료에 나왔던 재원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됐던 것이죠. 네, 다음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모스크바 삼국 의상회의는 바로 해방되던 그 해 45년 12월이었고요. 또 선지 2번 송준우, 김성수 등이 한국민주당 창당했다. 이것도 순서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맘먹으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한국민주당 창당 시기는 45년 9월입니다. 즉 해방 바로 다음 달인데, 이 얘기가 한국민주당 창당이 68회 47번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 있던 특히 호남 쪽에 지주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민주당이 창당됐고요. 그래서 이 한국민주당은 원래 처음에는 그 김구 선생을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을 이렇게 그 붕대란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붕대인가 봉대인가 하여튼 그 임시정부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정작 김구 선생 같은 임시정부 요인들은 한국민주당과의 그 협력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국독립당을 창당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선지 3번 좌합작위원회에서 좌합작 실현책 발표했다. 자, 이거는 이제 46년 전반기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에 바로 좌합작위원회 여운형, 김규식 등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좌합작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거기서 발표한 원칙이 바로 좌합작 실현책. 하여튼 46년 10월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선지 5번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건 해방 직후 상황이죠. 그 전해 44년에 조선건국동맹이 결성되었다가 해방 직후에 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이라든가 치안권을 이양받아 가지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확대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46번 갑니다. 46번 밑줄근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 사진은 6.25 전쟁 중 한번 벌써 끝났죠. 이승만 정부 때가 되겠고요. 하여튼 이것이 또 개헌과 관련돼 가지고 또 중요한 자료입니다. 바로 무산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표결했다. 바로 이 내용이 이제 1952년도 이른바 발제 개헌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대통령제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더 이상 국회에서는 우호 세력이 너무 숫자가 적어서 더 이상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뽑히기 어려우니까 대통령 직선제로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한 것이 바로 발제 개헌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1951년의 일이었고요. 자, 하여튼 이승만 정부 시기 상당히 범위가 넓죠. 답은 2번 금방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시기는요, 바로 6.25 전쟁이 끝난 이후 1953년 10월달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선지 같이 보면은 선지 1번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바로 70년 박정희 정부 때고요. 선지 3번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이것도 바로 유신 정부 시기 역시 박정희 정부 때고 시기는 76년 11월부터 78년 5월까지 있었고요. 하여튼 이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있었다는 얘기는 바로 69회 시험에서도 43번 선지 중에 하나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선지 4번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자, 긴급 조치가 아닙니다.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것은 김영삼 정부 첫 해인 93년이고요. 또 선지사 5번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천교육때 실시됐다. 아직 전두환이 정식으로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지만 사실상 거의 다 된 상태였던 80년 8월에 그 삼천교육대가 설치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네, 47번은요, 여성 노동 운동에 대한 그런 자료를 주고 어느 정부 시기나 묻는 것인데, 일단 왼쪽은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 이건 좀 생소한 얘기 같고, 일단 오른쪽은 좀 시험에 종종 나왔던 겁니다. 바로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들, 즉 야당 당사에 들어가서 농성하다가 특히 어떤 여공 한 분은 또 사망하기까지 했죠. 바로 그것이 11.6 사건이 일어나던 79년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만 가지고도 가나가 아니군요. 이 YH 무역 이 사건만 가지고도 충분히 박정희 정부 시기 말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참고로 이제 여기 왼쪽에 나오는 동일방직 사건은요, 이 인천에 동일방직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아마 이렇게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가 방해를 받는 모습인데, 이거는 바로 YH 무역 사건보다 한 해 전인 78년 2월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생소하게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또 한번 곧 가까운 시기에 나올 것도 같습니다. 하여튼 박정희 정부 시기 거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역시 또 유신헌법의 키워드인 긴급조치가 나온 선지 5번이 되겠고요. 특히 이렇게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한 3.1 민주구구선, 이거 종종 나옵니다. 굳이 제가 메터라고 쓸 필요도 없고요. 하여튼 76년에 바로 명동성당에서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음 선지 1번 부천경찰서 송고문 사건은 바로 전두환 정부 때 86년이었고요. 또 선지 2번 교양신문 폐간은 바로 이승만 정부 말기 이렇게 59년에 교양신문 폐간, 그 다음에 또 조봉암 처형 그런 건 늘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개념이었습니다. 또 선지 3번이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된 거. 이거는 전두환 정부 막바지인 87년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법 역시 전두환 정부 때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 선지 4번 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하는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된 거는 바로 김영삼 정부 때인 95년이 되겠습니다. 48번 갑니다. 48번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시 왼쪽 말풍선이 이때 희생된 학생 이름이 이한열 학생이 있었고요. 특히 오른쪽 말풍선은 또 이때 대표적인 구호가 있죠. 호원철폐 독재사도 바로 87년 6월, 즉 전두환 정부 때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바로 여당 대표 노태우 대표가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선지 1번 유신체제 붕괴의 배경이 되었다. 이제 아까 전에 79년 8월달 YH 무역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12.16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달에 10월 중순에 부마 민주항쟁, 즉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민주화 투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그 유신체제 붕괴 배경이라는 개념으로 종종 나오고 있고요. 선지 2번 당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건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죠. 또 선지 4번 시위 과정에서 시민군 얘기 나오면 바로 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요. 선지 5번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해서 일어난 건 64년 박정희 정부 때 6.3 시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65년에 그 이른바 한일 국교 정상화, 정확히 얘기하면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65년부터 딱 60년 맞죠? 네. 그 다음 49번 가겠습니다. 49번도 어느 정부 시기냐 그런 문제인데 군대 내 사조직 하나의 청산 매듭. 특히 이제 이 정부는 이른바 문민정부라는 그 명칭을 썼습니다. 바로 김영삼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얘기가요. 바로 출범 직후 즉 93년 3월 달에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조직이 이제 전두환 노태우 장군이 79년 12월 12일 그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바로 그 조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거치면서 이렇게 군대 핵심 사조직이 있었는데 이렇게 김영삼 정부 첫해 하나의 장성들을 많이 개편 조치했습니다. 바로 같은 김영삼 정부라는 것만 알면은 뭐 답을 찾아갈 수 있는데 좀 요번 정답은 생소한 개념입니다. 일단 먼저 1번, 2번, 3번, 4번부터 한번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선지 1번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즉 한국 칠레 FTA는요 이건 노무현 정부 때 2004년의 일이고 근데 이것도 뭐 생소하지가 않은 게 바로 앞에 73회 49번에 나온 적이 있었고 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땡이고 선지 2번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 이것도 박정희 정부 때인 77년이고요. 선지 3번 서울과 평양에서 7사 남북 공동성명 발표, 이것도 박정희 정부 때 72년이고요. 또 선지 4번 북방외교를 추진하여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수교하면, 이건 또 말 그대로 북방외교하면 노태우 정부 때고 또 아직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기 전이네요. 이 소련과 수교한 때는 1990년이고 그 다음에 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됐죠. 자, 그러면 이 1, 2, 3, 4번은 다 금방 답이 아닌 걸로 제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선지 5번 거창 사건이 특별법이 좀 생소하다 하더라도 답이 될 수 있는 건 5번밖에 없겠습니다. 이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거는 96년 1월달 역시 김영삼 정부 때가 되겠는데, 이 거창 사건 등이라고 하는 게 이 법의 그 정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바로 거창이 또 지리산 쪽에 있는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의가 이 법에서 나온 표현 그대로 보자면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 병력이 작전 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창 사건 특별법 하면은 김영삼 정부 때인 96년 1월달, 좀 생소한 개념이지만 다져놓으면 또 앞으로 시험에 유용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50번은 지역을 키워드로 한 통사적인 문제네요. 자, 근데 금방 4.3 기능만 나오니까 금방 제주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선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원종과 애노가 봉기한 곳을 검색한다. 자, 원종과 애노 봉기, 그 유명한 신라 하대에 한장 막장으로 갈 때 진성여왕 때 889년이었고요. 그 지역은 사벌주, 옛날 명칭은 사벌주고 지금은 경상북도 상주 지역인데요. 이게 뭐 사벌주가 어딘지 모른다 하더라도 제주는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땡이고요. 선지 2번 유해규장각 도서의 약탈, 이건 바로 강화도에서 병인 양육 때 얘기고. 선지 3번 강주룡이 고공시를 전개한 장소, 바로 이 31년도 평양에 그 을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도 강주룡 여성 노동자입니다. 종종 나오는 개념이고요. 선지 4번 김만덕이 흉년에 굶주린 백성을 구제한 기록, 한능검에서 상당히 참신한 그런 개념이 나왔습니다. 바로 김만덕이라고 하는 분은 주로 18세기 활약을 했죠. 즉 조선 거의 뭐 18세기니까 뭐 경종, 영조, 정조 그 시대가 되겠네요. 하여튼 제주 지역의 거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 많이 구제하고 일종의 자선 활동을 많이 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김만덕 하면 제주의 거상, 뭐 충분히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답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선지 5번도 답이 아닌 걸 금방 제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한다는 구실로 영국군 점령하면 바로 1885년 거문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사 김만덕이 어느 지역이라는 걸 정확히 좀 모른다 하더라도 1, 2, 3, 5번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답 4번으로 확정 지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5회 한능검 심화시험 복습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